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올해는 수시 접수가 9월로 통합이 되면서 수험생들의 신중한 수시 접수와 또 이 꼼꼼한 서류 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일 텐데요. 2015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문항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어떻게 잘 쓰려면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상담과 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지금 힘들어하는 시즌이 됐는데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입시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 기상대와 함께 마감을 하는 그런 생활 패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거목이시죠.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실여고 안영근 교사입니다. 요즘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4월이 아주 기운 없이 우리 학생들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힘을 좀 내시고요. 그래서 이제 곧 6월 모의평가가 곧 닥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화이팅해서 좋은 그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시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시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6월 모의평가 말씀했던 대로 6월 10일 날 있습니다. 온전하게 아마 내신에 좀 준비 없이, 내신에 대한 부담 없이 수능을 또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잘 활용해서 6월 모의평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시 상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수시 상담 신청자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 수험생과 수험생들 또 다문화 가족 자녀나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5월 26일 월요일까지 한울타리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전화 02-2133-5069번으로 해주시거나 저희 TBS 전화번호죠. 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공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인 거죠? 네. 네, 요즘 어떤가요? 입시 자료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하고 있나요? 네, 찾아보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자, 네. 오늘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근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안영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월 10일 날 곧 모의평가가 닥쳐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떻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요즘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해한 점이 뭡니까? 지금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그래, 좀 이따 그런 부분에서 학습법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각종 입시 정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남학생의 그 교과 성적을 보니까요. 평균 등급이 국어의 경우에는 2.5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2.75, 그리고 과학이 2.75에서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이 약 2.5등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의 추이를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내신 성적 추이를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3등급이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1등급과 3등급이 나와서 평균 네.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은 성적이 좀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학은 모두 3등급, 3등급으로 거의 유지가 된 상태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약 2.5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는 평균 3등급으로서 다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모의고사를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요. 국어 A는 같은 경우는 2등급, 수학 B도 2등급, 영어가 3등급, 그리고 과탐에서 화학 1이 2등급, 물리 1이 4등급. 그래서 약 2.5등급의 평균 등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 때 봤던 9월 그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보니까요. 9월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역시 2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수학 B가 3등급이었는데 3학년 올라와서 2등급으로 향상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영어도 3등급이었고요. 그리고 과탐도 똑같았습니다. 2등급과 4등급이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때는 학급 부반장, 그리고 시사탐구 동아리를 했었고요. 2학년 때는 학급 반장, 그리고 화학 관련 동아리 회장, 물리 동아리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수학 동아리 부회장, 그리고 각종 통일교육이라든지 통일신문 만들기 등 여러 가지 글짓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독거 어르신 방문 봉사라든지 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YWCA 환경정화교육이라든지 또 한국청소봉사단 이런 데서 봉사를 해서 총 봉사활동이 약 220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일한복 글짓기 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봉사상, 현장 체험 학습 수기 이런 공모에서 동상을 받았고요. 이 밖에 이제 2013년이라면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같은데요.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내과학 경시대 물리 부분에서 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과학탐구 토론대에서도 동상 받았고요. 또 고2 때, 고1의 봉사상에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행상을 받았고요. 이 밖에 이과 학생이지만은 문학 부분에서 교과 우수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교내 통일 골든벨리에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한양대 기계공학부가 1지방이고요. 그다음에 2지방에서는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그리고 3지방에서는 경희대 국제캠퍼스죠. 기계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모두 2.5등급 정도 아주 균일한 내신과 모의고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일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인데요. 수학이 힘들다고는 이야기했으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작년에 3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좀 발전하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는 학생이니까 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안영근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일단 그 교과 성적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보니까 말이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다소 향상됐다는 건 잠재 능력이 그만큼 우수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3학년 1학기 성적만 잘 관리한다면 이 교과 부분에서는 성적이 향상되는 추세니까 네.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겠고요. 특히 또 이과 학생한테 중요한 게 수학과 과학 부분인데 교과 성적 보니까 수학이 2등급으로서 다른 교과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정과 전형에서는 사실은 주요 교과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교과를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전체 교과를 보니까 우리 학생은 다행스럽게 예를 들어서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런 하위 등급을 맞은 과목이 한 과목도 없었습니다. 모두 5등급 이내 되는 그런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예체능 교과도 모두 우수하다는 보통 예체능 교과 같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가 되는데 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과 능력에서 중요한 게 또 사정관들이 보는 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에서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도덕, 과학, 기술 부분에서 모두 그 선생님들한테 멘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문학과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교과 4개에서 모두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에게 세부 능력 특기 평가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이제 모의고사에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우리 학생이 국어와 그리고 수학이 아주 좋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물리 부분에서 네.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 물리 그렇죠. 성적이 상당히 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물리 공부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비교과를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교과를 좀 제가 좀 꼼꼼히 봤는데요. 일단 출결 상황을 보니까 모두 1학년 때,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모두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개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관들이 볼 때 우리 학생들의 뭐랄까요, 어떤 성실성, 네, 그런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에서는 주로 과학탐구 토론대라든지 물리 경시대회라든지 네. 이런 분야에서 동상을 각각 받은 게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글쓰기 대회에서 은상, 동상 이런 걸 받은 게 있었고요. 또 봉사상과 선행상, 인성 분야도 요즘은 사용관들이 많이 보는 분야인데 이런 봉사상, 선행상도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면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또 그리고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일컬는데 이 자율활동에서 우리 학생은 1학년 때는 학급 부반장, 2학년 때는 학급 반장, 그래서 리더십 분야에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아주 다양하게 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컨대 시사탐구반이라든지 농구반, 봉사단, 이런 천체, 화학, 물리 관련 동아리 등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주로 이런 그 환경정화라든지 어르신 돕기라든지 해서 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시간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진로활동도 주로 초청 강연에 참가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연구원을 또는 연구소를 방문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자기 진로와 관계되는 그런 체험활동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독서활동도 아주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 특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그런 그 멘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본다면 이 물리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하는 건 좋고 또 수학 교과 성적이 2등급으로 아주 좋은 편이고요. 다만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웠던 부분이 모의고사 부분에서 물리 영역이 우리 과목이 4등급은 좀 네.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까지 써서 그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학생 일지망은 한양대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한양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전공 적합성 아주 좋아요. 지금 바닥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속도 떨어지고 있죠. 발목을 잡네. 모의고사 물리 성적 아까도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멈춰섰습니다. 9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100m 달리기에서 90m 지점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다 왔는데요. 이제 남은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언을 좀 잘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안영근 선생님,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어떤 전형상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우리 학생이 제1, 2방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양대는 다른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금년의 경우에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기계공학부문이 5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 방법에서 보면은 학생부 부분에서 100% 일괄 합산 전형을 하고 있는데 일괄 합산이란 말은 면접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서도 면접 없이 더구나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학생부인데요. 학생부 중에서도 지금 한양대가 공언하기를 교과는 안 보겠다. 학생부 중에서도 비교과 부분만 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독특하게 우리 학생들 선발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주의할 게 교차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어떤 이공계라든지 또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 사회 쪽으로 교차 지원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이거 공지했던 것처럼 교회 학교 밖에서 받은 상은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전형 요강에 명시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활동 중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공교기관이 주최한 그런 체험활동은 평가하겠다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좀 이런 비교과 부분에서 활동한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수하게 좀 탁월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네. 다음은 중앙대, 중앙대죠? 우리 학생이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를 또 지망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0명, 일반형에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형이 있고 심화형이 있는데요.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반 과목을 공부하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선발하는 게 일반형이고요. 심화형은 이런 고급 물리라든지 고급 수학을 공부하는 특목고 학생들, 이런 그 심화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심화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지원을 할 것 같고요. 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1단계에서 이런 그 학생부 자기소개 추천서와 같은 걸로 3배수를 걸러내고요. 2단계에 가서는 서류 70에 면접 30. 이 면접 날짜가 약 11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점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우리 학생한테 학급의 준비도라든지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서류를, 그래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추천서를 잘 썼는지 그에 대한 확인, 그런 정도의 어떤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답게 수능 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양대처럼 교회 수상은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경희대 국제 캠퍼스죠. 네. 기계공학과가 국제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그다음에 학교형 전형이 있는데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는 2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계별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 3배수로 걸러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중앙대가 똑같죠? 면접 날짜가 10월 25일 오후란 거, 이걸 우리 학생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면접은 10분으로서 가치관과 인성, 그리고 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 및 품성과 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기초 소양과 논리적 표현 능력을 보고 있고요. 역시 수능 체제 없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예. 우리 학생이 사전에 선생님께 미리 그 자기소개서를 드려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앞에서는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점들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우리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소개서 이제 1번에서 3번 항목까지 쭉 적었더라고요. 먼저 1번 항목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쓰라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제가 읽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밋밋하다, 감동이 없다, 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수학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쓰라고 하는 이 문항 속에서 수학은 기본서를 개념 정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보충했습니다. 자, 이 대목 수학은 기본서를 개념 정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보충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감동을 못 준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자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하는 거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밋밋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동을 줄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그 결과 교과 우수상과 교내 경시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 받은 걸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상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내 경시대회에 왜 나가게 되는지 그 계기라든지 또 그 경시대회에 참여해서 느낀 점, 배운 점, 이걸 적는 게 중요한 거지 우수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학생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이 이런 대목이 보였어요.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니까 빡세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네. 자, 빡세게, 이거 청소년들 사이에 쓰는 은어죠. 이 은어를 은연중에 자기소개서 글 속에서도 담아내는 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글을 쓸 때는 한 번쯤 이런 부분도 좀 우리 학생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항목에서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쓰라는 대목인데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교과서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학생이 주로 썼던 부분이 이런 원자력 연구소라든지 이런 뭐 방사성 그런 가속기 연구소라든지 여기를 체험한 그 내용을 쓴 건데요. 예컨대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우라늄 원자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을 일어나게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이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핵분열에 의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 교과서적인 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원자력 연구소에 왜 가게 됐고 그 가서 내가 느낀 점 그리고 배운 점 나만이 볼 수 있는 그 느낀 점을 적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교과서적으로 뭐 중기의 열을 끓고 이걸 뭐 터빈을 돌리고 이런 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사령관들 전혀 감동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핵융합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기초 연구 개발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기초 연구 개발 단계란 걸 알게 되는지 그런 배경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너무 학생이 일방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겠고요. 그래서 2번 항목을 쓰실 때는 그 교내 활동을 쓰실 때는 꼭 이런 체험 활동을 쓰실 게 아니고요. 교내 자율활동, 아까 학생이 학급 반장, 부반장, 또 많은 그 동아리 활동, 또 많은 그 봉사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고 느낀 점, 이걸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번 항목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쓰라는 소위 말하는 인성 체크하는 분야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감동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키 작은 친구에게 우리 학생이 또래 상담을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식의 글이었습니다. 나한테는 별것 아닌 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고민이 되어 도움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굴러다니는 말들입니다. 일반적인.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나의 그 마음, 진실한 마음 이걸 담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멋있게 문장을 쓰려고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수학 못한 학생에게 멘토링을 했다. 그 대목도 보이던데요. 멘토링을 하다 보니 나의 실력 또한 늘고 5등급을 맡던 친구는 3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됐으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와의 멘토링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나누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은 기쁜 일이라고 느끼게 됐다고 했는데 이 글을 읽어본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밋밋하고 평범한 그런 글이었다는 거죠. 문장이 거칠고 투박하지만 우리 학생의 진심을 드러내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걸 꾸미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학생이 다른 사례도 좋습니다. 이 스토리.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진솔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얘기 말고 예, 활동을 예. 통해서 얻은 내용이라든지 배운 점을 써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3학년 때는 활동을 많이 안 했는데 네. 괜찮은지 궁금해가지고. 네. 어떨까요, 선생님? 예, 이제 3학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공부죠. 활동보다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이라든지 또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건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할 게 3학년 때 어떤 이 비교과 활동을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은 현재 200시간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네.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했던데요. 충분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런 그러나 교내 경시대회는 계속 참여를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떤가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많이 됐어요. 네. 자, 오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언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족했던 점들 잘 보완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1교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잠시 후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더 알아볼까요? 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와 추천서 등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 또 2단계 면접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또 역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 수험생도 있겠지만 또 이제 6월 모평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준비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2015학년도는 자기소개서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마련한 자기소개서 그 공통 양식을 보면요. 공통 문항이 작년에 4개에서 올해에는 3개로 한 문항이 줄었고요. 또 자율 문항이 2개에서 역시 한 문항으로 줄어서 올해의 특징은 문항수와 분량이 줄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전년도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 교내 활동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업 계획 등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학생들이 창작에 가까운 글쓰기 방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올해 이런 내용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업 경험이나 또는 교내 활동 사항 등 고교 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양식을 요구했고요. 공통문항을 화면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에서 마련한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1000자 이내로 기술하라고 요구를 했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내용, 교내 활동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3개 이내로 기술하는 것.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이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된다고 했죠. 1500자 이내입니다. 또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생활 중 배려와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 이제 구체성이 중요시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1000자 이내로 기술하라는 문항이 있고요. 또 이제 자율문학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학에 요구하는 게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학별로 한 개의 자율문항을 추가로 활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대학들은 발문을 정할 텐데요. 다만 지원 동기 및 학습 환경 등에 대한 기술 등이 전년도와 달리 공통문항에서 빠져 있었지만 올해는 자율문항을 통해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고 최대 1500자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지원자의 학교라든지 또는 지원 동기,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항을 자율문항을 통해서 아마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문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도 안영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진정성이 있게 또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또 주의를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학생부를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교회 수상 실적이라든지 공인 어학 성적 등 외부 스펙은 절대 기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기술이 되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인성 영역에 해당하는 배려와 나눔, 협력과 갈등 관리, 리더십 발휘 중 리더십 발휘 항목이 올해 빠졌는데 이 문항은 공통문항 중에 2번과 겹칠 수가 있어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니까 리더십에 해당하는 활동은 2번 비교과 활동과 연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자기소개서를 급하게 작성하기보다는 대기업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을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해보고 여러 번 가다듬는 첨삭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미리 닥쳐서 쓰기보다는 미리미리 써보고 연습을 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3글씨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전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략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은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너무 되고 싶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되고 싶었던 걸까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제가 봉사활동도 아이들에 대해서 막 책 읽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네. 그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꿈을 정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학생한테. 네. 네, 아유, 그렇군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자, 정확하게 상담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이번 이제 상담 신청할 때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했었나요?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사실 경인교대가 가장 가고 싶었는데요. 제가 뭐 성적 같은 거 여러 가지 고려해 보니까 경인교대가 꼭 아니어도 춘천교대나 성대교대를 가고 싶은데 혹시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했어요. 네. 예, 아마 학생이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이 정말 되고 싶은 네. 것 같고요. 네. 강남 네. 경인교대를 가고 싶은데 사실 경인교대가 이제 수도권을 소지하다 보니까 네. 합격률이 꽤 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를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참 밝고 좋은 네.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상담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 4개 학기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1.7등급, 수학 1.9, 영어 2.5, 사회 3등급 해서 4개의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2.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이제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 성적은 1학년 1학기 때 3등급, 그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1등급, 2등급, 1등급 해서 점차 상승하는 추이가 됨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네. 수학도 3, 3, 1, 1이니까 2학년 때 와서 많이 올라갔죠. 그랬고요. 영어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3, 2, 3, 2에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요과 성적은 2학년으로 갈수록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학생의 이제 모의 성적을 보면요. 지난 4월달 성적입니다. 국어 B형이 2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2등급, 사회탐구는 한국지 사회문화 선택해서 4등급, 3등급 받았고요. 4개 영역 평균 등급은 2.6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4월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는요. 4월 성적이 3월보다 좀 난데요. 그러니까 네네. 국어 경우는 이제 3등급에서 2등급 올랐죠. 수학은 또 동일한 3등급. 영어가 다시 3면에서 2등급 올랐고요. 탐구 쪽은 3등급 해서 전체적으로 모의고 성적도 3월보다 4월 모의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교육갈 때 첫 번째 교내 활동인데요. 1학년 학급 사회부장을 했고요. 2학년 학급 국어부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 활동도 꽤 많은데요.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봉사동원 활동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경제교육협회 경제토론대회 사회자도 받고요. 그다음에 월드비전 봉사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이 좀 많이 이제 다양하게 받았는데요. 네. 자기소개서 경영대회에서 최우상 2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시대 장려상, 교내 봉사활동 우수상, 동아리활동 영어 단편소설 금상 등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 실적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고2 때도 역시 상당한 정도의 수상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내 토론대회 최우수상 1등 했습니다. 교내 100일장 우수상, 교과 우수상도 국어, 수학 다 있었고요. 역사경시대 장려상도 받아서 학생이 이제 다른 경우보다도 수상 실적이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요, 앞에서 전화 통해서 얘기했듯이 경인교대 초등교육과를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2지망으로 이제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3지망으로도 역시 청주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은 이제 교과 영역에서 수학 성적은 양호한데 이제 모의고사 경우에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오정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제 교과 성적부터 살펴보면요. 학생부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교대 경우에서는 주요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종교과 성적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교과 성적을 봤을 때는 2.6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등 이제 교대죠. 교대 보통 합격선 자체가 2등급 초반대가 많다 보니까 2.6등급이 조금 그보다는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뭐였냐면 1학년 때 종교과 성적이 2.7등급을 받았는데 2학년 2.4등급으로 좀 상당수 올랐죠. 오른 곳이 있고요. 특히 모의고사 성적 경우에서도 앞에서 표에서 봤듯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내기 영역 표준점수 기준으로 상위 17% 정도 나왔는데 4월 성적은 이보다 올라서 상위 11% 정도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현재 모의 성적으로 보면 당장 정시 합격선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점차 성적이 오르는 추세여서 학생으로 보면은 좀 더 어떤 교대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성적도 보니까 참 상승세여서 좋은 것 같고요. 비교과도 상당히 빛나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경인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경인교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교과 상승세 좋고 비교과도 좋습니다. 우리 학생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참 괜찮습니다. 좀 더 올려야지, 내신을 좀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쩌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면서요. 자, 멈췄습니다. 55m에서 우리 학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55m 지점에서 멈춰서서 오정훈 선생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조언을 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정훈 선생님께서 55m를 주신 이유와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55m 줬을 때 좀 저희가 좀 마음이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너무 박하다고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좀 학생한테 좀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엄밀하게 이제 그 55m 줬을 때 첫 번째 이유는요. 보통 교대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기준이 평균 2.5등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이 현재로 보면 3등급대가 나와서 현재가 좀 더 올라야 한다는 전제가 네, 가장 네. 컸고요. 그리고 보통 수능 성적도 이제 최저 기준도 높아야겠지만 학생부 성적도 대체적으로 2등급 초반대 정도가 되어야지 안정적인 어떤 합격선을 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그렇게 조금 박하게 해줬는데요. 현재 학생은 저희가 가장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적 상승 추이라든지 정말 저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 열정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많은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학생의 이제 큰 장점은 역시 이제 수상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역시 학생이 현재 좀 생각하고 있듯이 수시 학생부 종합전이 역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첫 번째 유리하고요. 다만 이제 부족한 점은 수능 최저 기준이 평균 정도가 2.5등급 정도 요구하다 보니까 현재 학생 기준에서는 적어도 부경력은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경우에서도 비교과 성적이 뛰어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또 초등교사를 원하는 또 수험생들이 내신을 상당히 또 뛰어난 편이에요. 네. 그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요과 성적도 주요 내신 경우에서도 2등급 이내로 좀 목표를 해서 달성해 준다고 하면 좀 더 학생이 되고 싶은 초등교 교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 성적도 좀 향상을 시켜야 할 것이고 또 모의고사 성적도 좀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이 경인교대와 또 춘천교대, 청주교대입니다. 이 희망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그 화면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경인교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인교대에서 지망할 전형은 이제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수자 전형 좀 많이 깁니다. 이제 이쪽 전형을 아마 지원하게 될 텐데요. 작년 경우에는 이 전형이 이제 학교장 추천의 인원이 제한됐었는데 올해는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학생을 일단 지망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275명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2단계는 이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여전히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수능 최저 기준이
4개 영역 등급아 12내니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계산해 보면 평균 2.5등급. 그러니까 네. 2, 3, 3은 되어야지 최저를 통과가 되니까 그 점에 가장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쪽 전형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정도 성적으로는 바로 될 수 있다기보다는 저는 도전 가능성을 살펴봐서 소신 상향선으로 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수능 평균이 2.5등급 이내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 현재 기준에서는 2등급 2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고요. 다만 학생한테 좀 유리한 쪽에서는 비교과 수상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전형만큼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소래평가의 비교과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이런 점에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학생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해서 면접을 보더라도 좀 더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제할 때는 어떤 내신 수능 최저기준이 통과된다고 전제했을 때는 역시 이쪽 전형의 소신으로 도전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춘천교대가 있는데요. 춘천교대가 이제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보통 서울교대, 경희교대 다음으로 네. 인기가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서구인재 전형으로 초등교육과 60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는 서류로 3배를 뽑고요. 2단계 면접만 가지고 100%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이제 앞에서 경희교대와는 다르게 수능 출력이 조금 낮습니다. 세개 영역 등급아 8이내니까요. 잘한 세개 영역 가운데 2등급, 2등급 얼마죠?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정도 받으면 네. 또 2등급, 2등급, 4등급 받아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앞에 수능 최저급보다는 낮다는 것이 학생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지만 비교과 수학 실적도 우수하고 내신 성적도 중상위권이기 때문에 현재 이쪽 전형에 지원한다고 했던 소신 상향 지원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소신 상향이라고 좀 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모집 민원이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앞에서. 네. 그래서 또 현재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해와야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학생인 청주교대를 일단 지망한다고 했는데 청주교대는 사실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정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입적보다는 저희가 대구교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대구교대는 참수성 전형으로 해서 초등교육과 19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학생부 서류로, 2단계는 면접 합사해서 전형하고요. 이 전형도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정도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 전형을 한번 추천 겸 한번 가능해 봐서 한번 언급해 봤고요. 네. 서류 평가 비중 절대로 높다는 것이 학생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현재 정도에 받고 있는 교과 성적이라든지 수상 실적,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봤을 때는 소신 지원선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이 보낸 또 상담서에 의하면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게 자기소개서 작성 시점에 대해서 언제쯤 쓰는 것이 이게 좋겠느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 학생은 이제 교대를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특히 더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영근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 언제쯤 작성하는 게 좋으냐 이 질문 받으면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시험이 끝나면 우리 학생들이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그 여름방학 시작할 무렵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한번 자기소개를 작성해라. 그러면 해이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여름방학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작성해보기 이걸 권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앞에서 살펴본 그 희망 대학 중에 꼭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외에 추천해줄 만한 대학, 다른 대학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 학생이 현재 기준에서는 가능 서류 평가라든지 또 이제 면접 비중이 좀 높은 대학이 학생한테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나를 더 추천한다고 하면 한국교원대를 한번 추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교원대에서 이제 초등교육과에서 65명을 선발하는데요. 이게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이죠. 전형 방법은 1단계는 학생부 교과와 서류를 통해서 3배 선발하고 2단계는 학생부 교과 20점, 서류 50점, 면접 30점이다 보니까 다른 전형에 비해서 서류와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이 똑같이 10등급 이내이긴 한데요. 보통 학생들 비용을 하나를 보니까 비용일 때는 등급합이 11등급으로 돼서 1등급 정도 좀 낮게 나와도 된다는 측면이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천위로 보면 다른 교대에 비해서 수능 시적이 약간 낮은 편이고요. 서류평가 비중이 높아서 학생 같은 경우가 좀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 기준에서는 소신 지원선, 지원했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정도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혹시 정시까지 생각하면요. 네. 그 춘천교대나 청주교대는 정시로 몇 등급 정도 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정시는 어떨까요? 예, 정시를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 작년도 합격 사례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경인교대 경우는 이제 보통 100분위를 반영하니까요. 좀 점수가 조금 학생들이 좀 뭐 이렇게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네. 수능 평균 등급을 보면 2등급대 이내에는 들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보통 상위 누적 기준에서는 보통 5% 정도 나와야겠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인교대에서의 그 정시 기준에서의 내신의 평균 학교이차 평균 등급은 2.8등급이 나왔고요. 춘천교대를 보시게 되면요. 춘천교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표준 점수의 그 결과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상위 누적 한 7%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이제 학생부에 대한 내신 평균 등급은 2.4등급이 나왔습니다. 통상 보시면은 평균 2등급 이내 정도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주교대 경우도 역시 춘천교대 유사하게 상위 누적 7% 정도 나왔고요. 학생부 등급은 이제 평균 2등급 정도 나왔는데 대체로 이제 교대 보통 이제 정시 합격선을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서울교대 같이 좀 높은 학교를 가진 대학들이 상위 누적 한 3에서 4% 정도가 나오고요. 보통 경인교대가 5% 정도, 조금 낮은 대학의 경우도 상위 누적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의 보통 이제 수능 등급으로 보면 편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평균 2등급대 이내, 그러니까 1이 하나 있으면서 1, 2 정도가 되면 정시조서도 충분하게 초등 교사가 될 수 있는 교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떤가요? 되게 상담 받아보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되게 다가오는 것 같고 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꼭 좋은 선생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더 해주세요.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학생과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안영근 선생님, 또 오종훈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영어 학습 컨설팅이 있는 날입니다. 영어가 좀 부족하다 느끼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